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이창용 총재가 사실상 포기했다는 걸로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고. 네, 일단은 환율이 28일날 1461원 갔죠. 한국은행이 이제 환해지 하겠다고 한 시작점입니다. 1460원부터 1480원까지가 극단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고요. 사실 국민연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보다 똑똑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한국의 정부나 이런 데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환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1480원부터 1460원 이 사이에서 계속 매도를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아래 가격이 된다. 뭐 1430원대가 되거나 1300원까지 혹시 밀린다 이러면은 달러를 매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어떤 경제 GDP 성장률을 믿고서 이거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금융시장 참여자들보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한국의 상황은 현재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교과서를 보고서 현재 한국의 경제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한국의 상황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이 건너왔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구인 배수나 그렇고 실질 뭐 실업률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붕괴 상태인 거기 때문에 뭐 올해도 뭐 1.5% 1. 뭐 나오는데 이것도 뭐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기자들은 이제 이창용 총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는 진짜 꿈도 꾸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1% 초반이나 1%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1.5%나 성장한다고 계속 한국은행에서는 성장률을 높게 판단을 해왔죠. 근데 절대 말도 안 되고요. 뭐 통계를 정부가 과도하게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1.5% 성장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은행이 보고 있는 게 제일 정확하죠. 1.2, 1.3. 저는 이제 이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출이 과도하게 풀린다면은 저는 1,500원, 1,600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올해. 근데 대출을 만약에 정부 협조에 조인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개박살 나게 될 거예요. 1.1%대, 1.2%대 사이를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달러 1430원 갔을 때 한번 샀고 또 계속해서 사실 또 이게 50원 올라가니까 또 못 사겠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원달러는 현재 상황보다 훨씬 더 높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되게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소중하고 희귀한 거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언론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를 거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아파트는 무한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과정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무한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는 달러입니다. 달러나 뭐 금도 당연히 괜찮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당연히 거의 포함이 되겠죠. 근데 달러나 외화 자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부 대비 그런 한국 경제와 해지되는 자산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귀한 거를 사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는 달러를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코인도 뭐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뭐 여기가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거든요. 크라켄은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죠. 뉴욕주에 있는 거래소고 미국 금융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큰 돈은 넣지 마시고요. 저는 한 10,000불 정도 넣어놓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좋은 게 USDC입니다. 이게 서클이고 이것도 코인인데 30% 정도 묶어두면 한 6.5% 정도 주거든요. 근데 저는 막 크라켄이 망할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코인 얘기는 아닌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실기론에 더 잘하면 네가
네가 다음에 총재 돼서 하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실기론이란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너무 늦게 했다, 니네가.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좀 빨리 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네가 잘하면 네가 하라는 말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한국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기는 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이창용 총재 이게 개인의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년 1.8% 성장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한국 실력이 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구조 개혁에 완벽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1.8% 성장도 감지덕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또 추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추경을 빼면은 1.6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추경을 해도 1.2, 1.3에 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는 특히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포기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냥 네가 잘하면 네가 해라라는 말인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좋은 글 하나를 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쓴 글인데, 한국이 망한다는 걱정이 자산 증가 속도보다 아득히 빠른 요즘의 생각.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들이킨 독배나 다름없다. 성장 둔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은 내수가 여기서 더더욱 박살나서 경제 폭망하는 결과와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생활 물가 떡상 사이에 무엇이 차악일까 고민했을 것이고, 결정권자들은 환율의 문제보다 당장 신용 비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생활 물가 떡상하면은 제 전 영상에서 제가 애플 환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5, 16, 2에 적용 환율을 1,500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애플이 출시했을 때 환율이 1,43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플이 이걸 1,500원에 골라버린 거예요. 애플은 저는 여기까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뭐 모든 결제 데이터와 투자 이런 거를 굉장히 다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지금 내수가 굉장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한국의 결정권자들이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거고, 왜냐면 현재 아이폰은 출시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가격이 동결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들었을 때 그 1년 동안 한국의 환율이 약 1,500원 수준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애플이 1,500원을 준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99만 원 너무 비싸다 하는데, 아이폰이 비싼 게 아니라 한국의 환율 가치가 폭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이 그냥 다 개박살 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고요. 그 결정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무엇을 골랐건 고통스러운 것은 내 한 가지. 금리 인하로 자금 경색이 완화시켜도 이러다가 환율 1,500원, 1,600원 뚫으면 본격 국가 스케일의 뱅크런 시작이다. 사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요새는 코인 시장도 활성화되어 원화 매각이 너무 쉽다. 그렇다고 환율 방어하겠다고 금리 그대로 두었다가 어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한 곳 부도선을 돌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리 찔끔 인하해봤자 소용도 없다. 그야말로 뭘 고르건 진퇴양난. 한쪽 상처를 봉합하면 다른 곳이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이창용 총재가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뭐 한국 경제가 실력이 없다는 것, 네가 잘하면 네가 총재하라는 것만큼 사실 좀 내려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정치도 말을 이렇게 하는 분한테 정치도 안 맡기겠죠. 정치 딱히 별로 이제 좀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이 왜 이걸 했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재 한국의 굉장히 취약한 펀더멘탈 안에서 고령인구 20%가 넘고 이제 뭐 부채가 계속 쌓일 일밖에 안 남았고 이미 세수가 펑크 나는 이런 시점에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하나가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일반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한국의
대규모 이런 큰 경제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터지지 않게 지금 봉합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지금 심각한데 이거를 터지지 않게 그냥 봉합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안에 상처라는 거는 고름을 다 짜고 약을 바르고 그 뿌리를, 병의 뿌리를 드러내야지 진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정책은 상처를 그냥 덮어 두는 거거든요. 응급처치만 하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는 계속 뿌리가 곪겠죠. 그러면 그게 터졌을 때는 훨씬 더 데미지가 클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대응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러나 이런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 두시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뭐 미국 주식이나 골드,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당연히 모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집에 실버바 같은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산에 보관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자산에 투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한 62% 정도는 다 USD를 가지고 있고, 코인은 다 이 USDC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소 몇 개 좀 나눠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 터지는 걸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500원은 충분히 올해 상반기는 모르겠지만 하반기는 갈 수 있다고 봐요. F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F의 환율을 맞췄으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원달러에 대해서 베어리시한 거를 취하는 거는 애플 환율이 내려가면 저도 똑같이 바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정답지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자산의 구성들은 거의 80% 이상 저는 이런 한국 경제 붕괴와 관련이 없는 외국 자산 취득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반대편에서는 계속 이런 아파트 같은 거를 뭐 서울 아파트 최고점 이런 거 찍었다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안 살 겁니다. 저는 안 살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가스라이팅 같은데 상황이 지금 뭐 집 사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지켜보시고 꼭 뭐 스테이블 코인 USDC나 아니면 US 테더는 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USDC나 USD 같은 거는 꼭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